네, 정치여담여담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효은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민성기 SBS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이 봉오동 전투의 홍범도 장군 등 항일 무장투쟁에서 큰 공을 세운 독립운동가 5명의 흉상을 육군사관학교가 갑자기 철거하겠다고 나섰죠. 국방부가 이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논란이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관련 단체들은 물론이고 반역사적 처사라는 민주당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여권 내에서도 부적절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고 여담여담 토론 출발해 보겠습니다. 공산주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어서 홍범도 장군은 이런 거 저런 것을 다 가만히 돼서 박정희 대통령 때 이미 건국 훈장을 줬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심사위원들이 전부 눈 감고 훈장을 수여했습니까? 독립운동의 역사마저 지우려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의 저열한 역사인식이 통탄스러울 따름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에 대한 약간의 조정 과정들을 국방부 육사가 추진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이 과유불급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첫 질문은 민성기 논설위원께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봉오동 전투가 1920년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이 2023년이니까 103년 전의 일이죠. 103년 전에 이 항일 무장투쟁에서 큰 혁혁한 공헌을 세웠던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갑자기 육군사관학교 앞에서 빼겠다. 이런 논쟁이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자, 국방부가 일단 계획을 밝혔으니까 별 문제 없으면 이대로 추진된다 이렇게 봐야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게 검토 단계에서 정치권에서부터 이 논란이 됐고 광복회를 비롯한 독립운동 관련 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면 재검토돼야 하는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홍범도 장군은 그 문제가 된 게 이제 그 1927년도에 소련 공산당에 입당했다 이런 전력을 가지고 그 육군사관학교 앞에 그 흉상이 있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판단을 일부 국방부에서 한 것 같은데 당시에는 그 1920년대에는 20년대 후반기에 들어가면 독립군의 대다수가 소련 영토로 일종의 피해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소련 공산당에 입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 특수성을 감안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공과를 잘 그 재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과가 있다 할지라도 공이 훨씬 많으신 분이 홍범도 장군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 소위 흉상을 이전하는 문제는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윤기찬 부위원장님, 이 국방부가 독립군, 광복군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자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독립투사 5명의 흉상이 설치된 게 2018년인데 5년이나 지난 시점에 갑자기 이전 결정을 하게 된 이유는 뭔가요? 아마 그 육군사관학교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군 초급 장교를 양성하는 기관인데 국방부에서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추측컨대는 이게 국군이 창설된 것은 1948년 8월 15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1948년 8월 15일 날 창설될 당시에 만약에 그 해당 교정 등에 이런 흉상이 세워졌으면 지금도 뭐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이것이 2018년도에 이제 흉상에 들어섰죠. 3.1절 날 들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역사 교체 이런 그 또 국정 방향에 따라서 한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 것 같고 다만 이제 홍범도 장군에 대한 어떤
공과 과를 따지는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여져요. 육사에 그러니까 소련이 50년대에 이제 남침할 때 소련제 탱크하고 대포 등을 제공했잖아요. 그러니까 50년 이후에는 사실은 소련이란 국가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상당한 피해를 입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정서를 감안해 볼 때 국군 양성기관에 이런 흉상을 설치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논의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소련의 침공과 이 홍범도 장군의 어떤 관여와는 전혀 인과관계가 아직까지 입증된 바 없고 네. 인정할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저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저 흉상을 설치하면서 그 백선엽 장군에 관련된 웹페이지를 삭제한 문재인 정부를 따라할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만약에 추가 활동상이 있으면 흉상이 있으면 추가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았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김혜원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민주당에서는 배후에 대통령실이 있는 게 아니냐, 혹은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흉상을 세웠기 때문에 그걸 지우려는 건 아니냐 이런 의심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굉장히 깜짝 놀랄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정말 저는 갑자기 홍범도 장군을 이렇게 평가하는 거 보고 아니 지금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왜 그럴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지금 국방부 장관이 지난 25일에 국회 국방위원회에 와서 한 얘기입니다. 북한을 대상으로 전쟁을 하는 육사에서 공산주의 이력을 가진 분의 흉상을 세워놓는 게 적절하냐라고 먼저 문제제기를 한 거죠. 지금 국방부 장관이 지금 흉상 이전에 신경 쓸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국방 현안도 워낙 많고 지금 해병대 그 상병 그 사고 같은 경우에도 뭐 본인이 은폐했네 말았네 이런 논란이 있는 와중에 갑자기 이 얘기를 끌고 나왔다는 거는 뭔가 그 위에 더 윗선의 지시가 있지 않았다면 과연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렇게 의심이 들고요. 지금 그 국방부 장관이 25일 날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 날에 또 국방부에서는 국방부 출입 기자들에게 또 문자를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자유민주주의를 가르치는 이런 그 양성하는 곳에서 이런 정체성, 육사의 정체성에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정체성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정체성 정치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저는 이게 대통령실과 무관하게 그리고 대통령의 뜻이나 이 정부 전체 기조와 따로 국방부 장관이 혼자 이렇게 했다? 그렇게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네, 자 윤기천 부위원장님,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방부와 육사가 알아서 결정할 일이다 이러면서 명확한 당의 입장은 내놓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아마 정책 추진 여부에 대해서 결정이 있은 다음에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전체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을 따로 떼어서 보면 상당히 설득력 없어 보이는 게 생각하는 국민들도 많을 텐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은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 파묘법까지 만들기로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러니까 뭐 친일 행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정확치 않습니다. 간도 특설 때에 들어가서 있었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는 이미 독립군 토벌할 그 단계가 아니었다는 것도 있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역사 논쟁을 끊임없이 해오면서 정체성을 사실 흔든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뭐 고려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긴 들지만 어쨌든 홍범도 장군에 대한 평에 대해서는 국민 대다수가 일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흉상을 옮기는 것이 만약에 국민 시각에서 볼 때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과를 부각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면 그건 중단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니고 만약에 국군의 어떤 정체성과 관련돼서 문제가 있다는 국민적 의식이 있다. 그러면 뭐 흉상을 옮겨도 되는 것이고 따라서 저는 여론 수렴을 하고 나서 국군 당국이나 아니면 육군사관 학교에서 정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민주당에서 이 얘기를 집요하게 할 것은 아니다. 그동안에 김원웅 광복회장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안익태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친일 관련돼서는 사실은 광복회의 역할을 떠난 정치에 관여하는 정도의 발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육군사관학교 입장이 나온 뒤에 그때 한번 논평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흉상 철거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역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 내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아끼지 않는 홍준표 대구시장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인데요. 잠깐 보고 가죠. 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항일 독립전쟁 영웅까지 공산주의 망령을 뒤집어씌워 퇴출하냐. 오버해도 너무 오버한다. 이런 의견을 올렸고요.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홍범도 장군은 해방 2년 전에 작고했다. 북한 공산당 정권 수립이나 6.25 전쟁과 상관이 없다. 이런 의견을 올렸습니다. 자, 김혜원 대변인. 네. 여당 내부에서도 이런 비판이 나온다는 것은 뭐 민주당에서 반대할 명분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일제 강점기, 그다음 해방, 분단, 6.25를 겪으면서 현대 사회에 워낙 많은 비극을 겪었고요.
좌우 대립이나 이런 그 역사에 대해서 아직도 평가가 엇갈리는 거는 또 아직까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는 합의된 역사가 있는 거 아닙니까? 1920년에 봉오동 전투에서 정말 최초로 거의 우리가 항일 독립 무장 투쟁에서 성공한 그 봉오동 전투는 우리 학교 때부터 다 역사 시간에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홍범도 장군이 광복군 총사령관을 역임했고요. 그리고 37년에 스탈린이 고려인들을 숙청하면서 그 척박한 카자흐스탄에 내몰렸다가 마지막에 쓸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해방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아까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 얘기처럼 이분이 뭐 해방 이후에 뭘 한 것도 아니고 뭐 6.25 전쟁에서 북한으로 간 것도 아니고 정말 해방도 못 보고 쓸쓸하게 타지에서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 국민의 합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을 건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민주당이 어떤 정당으로서 비판한다. 이것을 넘어서 정말 국민들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과연 왜 그럴까? 이 정부가 왜 그럴까? 저는 상당히 의아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한마디 더 하면 그러니까 차제에 지금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차제에 지금 기존 정부에서의 보훈 정책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원래 보훈의 개념은 사실은 이 호국 보훈이 하나 있고 광복 보훈, 독립 보훈이 하나 있고 그다음 민주 보훈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세 개 축으로 흘러가는데 지난 정부에서는 거의 다 호국에 관련된 보훈 정책 내지 보훈 대상은 상당히 강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민주 보훈하고 사실은 이제 독립 보훈 이런 쪽에 강화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부분에 공방이 벌어지는 일도 단초가 생긴 걸로 생각이 되는데 차제에 홍범도 장군에 대한 논란 이외에 보훈 개념도 사실은 호국 보훈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국민적 합의는 기대해 볼 만합니다. 네, 어쨌든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이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요. 자, 민성희 논설위원. 네.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이전할 계획이라고 국방부 장관이 얘기한 명분 자체가 이제 공산주의 이력을 문제 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에서 대답을 했죠. 자, 홍범도 장군이 1927년에 소련 공산당에 가입한 건 사실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의 처지를 감안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죠. 제가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때는 이제 저희 독립군의 대부분이 일본 광동군의 공세에 밀려서 소련 영토대로 많이 일종의 피해간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그 소련 공산당에 가입했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을 좀 이해해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홍범도 장군은 그러니까 해방 2년 전에 작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정권의 수립이나 그 6.25 전쟁과 관련해서 소위 북한 편에 서서 한 행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도 좀 감안을 하면 오히려 독립군으로서 무장 투쟁을 벌였던 그런 공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높이 평가해서 역사적인 평가를 내려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홍범도 장군이 이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수사됐던 게 윤기찬 부위원장님, 이 반공을 국시로 삼았던 박정희 정부 때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평가가 보수 정권에서도 높이 됐고 홍범도 함이라는 잠수함이 진수됐던 것도 박근혜 정권 때 아니겠습니까? 자, 그때는 독립영웅이었는데 지금은 흉상을 철거해야 될 정도로 문제가 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유가 뭘까요? 이게 지금 국방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데 저는 독립 유공에 대해서 그걸 부인하거나 과를 낮게 평가하는 그런 그 흐름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1948년도에 국군이 창설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흉상이 있었다는 문제가 없겠지만 그 뒤에 50년에 이제 6.25 전쟁이 났단 말이죠. 그때 소련군이 탱크와 이런 물적 제공을 했고 그 뒤에 이제 이 2018년도에 이게 세워졌기 때문에 이 3.1절에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역사교체 논쟁 하에서 사실은 좀 접근한 게 아닌가 문재정부에서 그것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저 역시도 사실 굳이 이럴 필요가 있겠는가. 만약에 거기에 국군 출신의 백선엽 장군의 뭔가를 세우고 싶다. 그럼 거기에 추가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결하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아마 육군사관학교 등이 좀 심사숙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 민주당 우현식 의원이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를 하고 계시죠? 네. 자, 지금 좌익에 가담했던 그렇다면 박정희 대통령 업적도 지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딜레마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논쟁이 되면 될수록 이제 거기까지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럼 옛날에 남노당에 가입해서 사형 선고까지 받은 박정희 대통령은 어떻게 할까요? 현충원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 얘기까지 나가게 되는 거고요. 조금 전에도 그러면 박근혜 정부 때 해군함을 홍범도 함으로
했습니다. 그 이름을 그러면 바꿀까요?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면 영화 봉오동 전투 이것도 그러면 보지 않아야 될 상영 금지를 내야 될까요? 이렇게 가버리거든요. 이런 문제가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거를 정치적 이념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근데 지금 과거에 대해서 역사 평가가 아직도 우리 사회 내부에서는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뭐 어떤 분들은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도 뭐 국부로 보느냐 아니냐 또 그렇게 반대로 생각하는 분도 계시는 거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건국을 임시정부 1919년으로 보는 분과 또 아니다 48년으로 보는 분이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그런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자꾸 갈등을 내세우면 이제 뿌리로 가서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까지 아니면 뭐 이승만 대통령까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거는 국민 통합에도 맞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역사에서 사회주의 독립운동을 만약에 다 걷어낸다. 왜? 우리의 독립운동 역사는 자유민주주의만 가능하다라고 해버리면 우리 역사학계에서는 지금 사회주의 독립운동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 당시에 우리가 식민지 겪으면서 국내에서는 독립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해외로 나갔고, 그 해외에서 척박한 상황에서 중국 공산당이나 소련 공산당과 힘을 합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회주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한 사람의 뭐 흉상을 옮기냐 마냐 이렇게 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 저는 국방부 장관님 좀 이걸 정말 신중하게 좀 역사의식을 가지고 국민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부풀린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아마 육사에서 이 흉상을 옮긴다는 그 발상 자체가 역사적 독립의 공을 폄하하거나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국군을 양성하는 장교의 그 요람에 이런 걸 두는 게 맞는가라는 장소적 적합성의 문제에서 접근한 것이지, 홍범도 장군에 대한 평가가 바뀌어서 접근한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민주당 정부에서 이승만 정부에 대한 평가, 이승만에 대한 평가, 그걸 완전히 바꿔서 하고 있잖아요. 백선엽 장군에 대한 평가 완전히 바꿔서 하고 있잖아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역사 교체의 시도와는 별개로 그 육군사관학교 당국에서 이게 소련 공산당에 가입했던 경력이 있는 분을 소련 공산당이 준 탱크에 짓밟힌 국군의 요람인 육군사관학교에 두는 게 맞는가라는 단순한 사고에서 나왔던 것으로 보이고, 조금 더 지켜보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국방부 장관은 명확하게 공산주의 경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는 들어갔기 때문에 이 문제는 육사 안에서 그냥 육사 상징성으로 볼 것인지, 이걸 전체적으로 국민들의 역사 인식으로 볼 것인지는 또 이걸 분리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국방부 장관의 얘기는 저희가 준비해놓고 있으니까 잠시 뒤에 들어보고요. 자, 문재인 대통령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역시 입장을 밝혔는데요. 정부 방침을 다시 검토해달라며 촉구하면서 지금 정부의 방향은 영웅들을 예우하는 것도 보훈도 아니라고 꼬집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SNS를 통해서 육사 교정의 항일 무장 독립운동 영웅들의 흉상 철거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자, 대한민국의 뿌리가 임시정부에 있듯이 우리 국군의 뿌리도 대한독립군과 광복군에 있음을 부정하는 것입니까?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 그것이 그분들에 대한 우리의 예우이며 보훈입니까? 여론을 듣고 제고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니까 부디 숙고해 주기 바랍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윤기찬 위원장님, 문재인 대통령의 의견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저런 말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단초를 제공했다고 볼 여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이 흉상을 세운 걸로 끝났던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육군사관학교 홈페이지에서 백선엽 장군에 관련된 뭐 여러 가지를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맞물려 있는 것이죠. 이것도 대신한 거라는 겁니다. 네. 백선엽 장군은 사실은 누구나 다 인정했듯이 6.25의 영웅입니다. 다부동 전투에서 30대 참모총장이 됐던 영웅인데, 이런 사람의 친일 행적이 있다는 것만 갖고, 그것도 사실로 밝혀진 바도 없어요. 그것만 갖고 사실은 여러 가지 흔적을 지우고 있고, 뭐 파묘한 이런 논란이 있었던 것이 문재인 정부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되짚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실 건 아닌 거라고 보여지고, 다만 그 앞부분은 맞는 말씀일 수 있어요. 저 부분은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이론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흉상을 제거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추가에 설치한다든가 이런 식의 논의로 옮아가면 조금 더 건설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 논쟁은 지난주 금요일 국회 국방위에서 먼저 논쟁이 됐습니다. 일단 국회 국방위의 문답도 들어보겠습니다. 홍범도, 정천, 이범석, 김자진 장군 다 육군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공산주의 그리고 이 중에 공산당에 가입했던 사람들, 공산당이었던 사람 누구예요? 소련 공산당에 가입했던 사람도 있고. 홍범도 장군조차도 공산당에 물론 가입했지만 1943년에 석을 했고 박정희 대통령 당시 62년도에 이미 건국훈장을 줬었고요. 다 해서 이것을 기리기 위해서 독립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한일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철거하는 거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어요. 왜 이 시기에 이렇게 존중받아야 되는 분들, 존경받아야 되는 분들의 흉상을 다른 데로 옮기고 철거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뭐 의원님 말씀이 이해되는데 이게 한일 관계 최근의 문제가 아니고 지난해부터 검토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군사관학교 생도들, 그러니까 장교를 양성하는 그 기관에 공산주의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도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홍범도 함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회문은 왜 홍범도 함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진 건조된 정부인 2016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예, 그런 부분들도 아마 같이 검토가 될 걸로 봅니다. 예. 지금 시점에서 오해받기 아주 딱 좋은 것이고 제가 봤을 때 이분들은 진짜로 존경받아 마땅한 분이고 우리가 존경하고 해야 되는 분이죠. 그런데 왜 장관님실 앞에 있는 흉상들 다 또 옮겨야 되겠네? 그 오해받지 않도록 잘 검토해서 잘 처리를 하겠습니다. 네, 자, 민석기 논설위원. 지금 흉상이 육사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국방부 장관실 앞에도 있고 또 박근혜 정부 때 진수했던 해군의 1,800톤급 최신 잠수함이 홍범도 함입니다. 자, 국방부에서 지금 이 홍범도 함의 한 명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글쎄 좀 불명확합니다. 불명확하고요. 홍범도 장군은 1962년도에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미 건국훈장이 추서된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보수나 진보나 그 정권을 가리지 않고 그 독립 영웅으로 그 추모하고 기렸던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문제 삼아 가지고 하는 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아마 이 문제가 도드라진 계기는 그 군 내에서 소위 그 육군이 창설된 이후에 그러니까 정부 수립 이후에 육군이 창설되고 6.25 전쟁을 겪고 이런 역사를 거치면서 독립군, 광복군뿐만 아니라 그 육군에 기여한 분들에 대해서도 좀 흉상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리는 조형물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제기됐고 그러다 보니까 소위 그 육사 내에 재배치 검토를 이제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5개 동상을 옮기자 이런 의견이 나온 것 같은데 그렇게 접근할 게 아니라 육사에 공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간에 육군을 위해서 그 정부 수립 이후에 육군을 위해서 그 공헌한 분들의 기리는 조형물이 없다면 뭐 백선엽 장군을 비롯해서 그런 분들에 대한 조형물은 육사의 다른 공간에 그런 설치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윤기찬 부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보수냐 진보냐를 떠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갑자기 독립영웅이 공산당 가입자가 되기도 하고 이 친일파가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거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의 역사는 변하지 않는 것인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이 독립지사들의 공적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국민 입장에서 좀 당혹스럽습니다. 이게 원래는 이렇게 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시작되면서부터 사실 이게 도드라졌거든요. 물론 거기에 대한 이 반작용으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건 아니라고 보고. 그러니까 역사 논쟁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게 지금 북한과의 관련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과의 한 뿌리가 있었던 것이 이제 독립 이전이기 때문에 그때 정통성을 둘 것인가 아니면 1948년도에 건국에서 전통성을 줄 것인가의 문제인데 그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사실은 48년도 건국에서부터 이 대한민국이 수립된 거기 때문에 국가라는 게 뭐 주권도 있어야 되고 국민도 있어야 되고 영토도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관련성에 대한 어떤 설명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역사를 뒤로 끌고 갔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 이 부분은 어느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국민이 평가하겠지만 어쨌든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평가의 잣대는 같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김효원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 지금 해법이 있긴 있는 걸까요? 아마 현 정부가
특히 이제 국가 정체성, 특히 정체성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바탕 회오리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아직 우리 현대사의 그 많은 부분들이 아직 평가가 엇갈리고요. 국민들 간의 생각이 다릅니다. 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국가가 점점 넓혀줘야 되는데 오히려 국가가 이거를 좁혀버리고 논쟁을 주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보훈부 장관 같은 경우에 본인이 뭐 소신이 있어서 얘기를 하겠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그 인물에 대한 평이나 보훈 정책이나 과거 문재인 정부의 이 정책에 대해서 너무 앞장서서 깃발을 들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논쟁의 이 폭이 굉장히 강도가 커지는 겁니다. 이번 이 논란도 국방부 장관이 지금 문제를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국적으로 이거는 정말 뭐 현 정부가 다 이렇게 다 결정하고 가는가 보다 이렇게 가기 때문에 혼란이 생기는 거고요. 만약에 정말 재평가가 필요하다면 지식인들 또 역사학자들 시민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제기를 해서 그럼 이걸 한번 우리가 공론화해보자. 토론을 해보자. 그리고 합의를 해보자. 이런 어떤 민주적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너무 정부 고위 관료들이 앞장서서 이런 국민의 그 혼란, 그 분열, 갈등을 부추기는 이런 방식보다는 뭔가 합의점을 만들고 갈등을 완화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방법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이 문제는 국방부가 앞으로 방침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토론해 보기로 하고요.